7월 2일 오늘의 이슈 한보현이 전합니다. 자, 서울 차량 침수사고 절반여 강남과 서초에 몰려있다라는 통계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경제 이슈로는 역시나 한국을 콕 집어서 경제고립 작전을 펴고 있는 아베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국 수출이 사드 보복 때보다도 더 추락했다라는 암울한 대한민국 경제 전망에 대한 기사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금리 인하 확산을 통해서 신흥국이 투자할 만하다라는 한 경제 전문가의 기사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역 휴전에도 코스피가 부진해서 디커플링이 보이고 있는 한국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상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지대죠. 서초 강남구 쪽의 저지대 침수 사고가 유독 엄청나게 높게 나타나고 있고, 서초구는 강남구에 비해서도 무려 2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당 강수량이 35ml를 넘게 되면은 무려 침수 확률이 40%나 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보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면은 강남구나 서초구 이런 쪽으로는 차량을 이동하거나 이쪽에 주차하는 것은 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후 8시에서 10시,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사고가 잦은 것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잘 염두에 두고 이런 사고가 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이 비가 오게 되면 비 오지 않을 때도 사고 확률이 21% 높게 나타나고, 미끄럼 사고는 무려 70% 높게 나타납니다. 당연한 거죠. 감속 운전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통계 자료로 보입니다. 국내 경제 이슈로는 문 대통령이 선정에 맞는 혁신 성장의 길을 모색한다. 이 기사를 딱 보니까 과거에 IMF 이제 맞고 들어선 김대중 정부가 처음에 혁신을 위해서 이제 그 손정희한테 손을 내밀었고, 그때 MS사회 회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펼쳤었던 그런 기사들이 보이는데, 지금 오늘 기사도 일부 기사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IT 강국이 아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있는데, 혁신 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데 앞서서 가장 핵심인 것은 아마 규제 완화일 것입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규제 하나를 통해서 혁신의 길을 좀 모색하는 데 가장 기반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수출 7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지난번 기사에서는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전문가들이 바닥을 좀 찍고 이제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사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기에도 좀 버겁습니다.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일본의 이제 이러한 대한민국 경제 때리기가 결국은 반도체 쪽 수출하면 결국은 중국 수출 부진과 반도체 수출에 대한 부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길들이 모색되고 있지 않은 것이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 결국은 또 주식시장으로서의 어떤 힘들이 실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흥국 무역 휴전이라는 이제 어떠한 가장 큰 미국과 중국의 경제에 대한 영향이 다른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좀 됐는데, 우리나라에는 또 전혀 반대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감소되면서 계속 마이너스 장을 펼치고 있는 수출이 굉장히 큰 위기로 한국 경제에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것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에 대한 이제 또 아베의 도발, 경제전쟁, 한국과의 경제전쟁,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어떻게 보면 좀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냥 좀 우스운 얘기지만 트럼프가 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G20에서는 자유무역전쟁에 대한 어떤 발표를 해놓고, 뒤에서는 결국은 한국 경제를 엄청 때린 뒷배경을 보게 되면 결국은 아베가 지금 이제 21일에 있을 이제 총선에서 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차지하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말도 안 되는 강수를 펼쳤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자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여기에서 힘을 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베의 이러한 그 한국 대리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참의원 선거의 압승을 위해서 펼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아베의 이제 그 집권이죠. 집권을 연장할 수 있는 가장 큰 밑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국 내에서도 이렇게 발등 찍는 그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뭐 트럼프도 비슷하고 아베도 비슷합니다. 결국은 자기의 표심을 얻어서 자기의 이제 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한 그러한 그 뒷배경이 충분히 이제 그 감춰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튼 뭐 전쟁의 총성 울렸다라고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가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반도체 시장이 큰 충격으로 갖고 오고 이 충격은 결국은 수출 경제 부진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금리 인하라든가 다른 한국의 여러 가지 조치들의 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무역 휴전에도 불구하고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 중국, 대만 다 올랐는데 한국만 마이너스. 결국 이것에 영향을 미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일본의 이제 한국 경제 때리기에다가 그리고 그 개인이 굉장히 많이 또 이번엔 팔았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나흘째 이제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결국 지난번 그 기사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과 그 개인의 투자 성과를 보게 되면 10년 성과를 쭉 보게 되면 뭐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결국은 외국인 사자 쪽에 그 좀 눈독을 좀 들이게 되면 이쪽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좀 내용이고요. 결국 외인이 구세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성 가구주가 31%를 넘어섰다. 그 2019년 여성의 삶이라고 해서 이제 통계자를 발표를 했는데 여성 가구주 비율이 엄청나게 그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제 증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 혼인 상태별로 보게 되면 사별한 경우가 3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는데도 가구주인 경우가 26.7% 이렇게 10% 넘게 넘어서 그 성장 약간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성의 경제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보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재무 설계나 자산 관리를 할 때 그 여성분들의 그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름 경제력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고 재무 설계나 재테크 쪽, 자산 관리 쪽에 비중을 좀 여성 쪽에 둘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확산에 대해서는 뭐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이제 페드의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이 된 것으로 보이고 7월 말 8월 초에 처음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M2라고 해서 현금뿐만 아니라 현금화에 쉬운 이런 자산들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유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표들도 보면은 결국은 신흥국들에 대한 이제 신흥국들 이전에 이제 그 미국에 대한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좀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까지 같이 이제 힘을 실는다라면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달러가 약세를 피게 되면 신흥국에 대한 이제 기대도 투자 기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키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리서치 팀장은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제 미국과 신흥국의 적절한 배분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기사를 정리해 보면은요. 정리해 보면은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무역 휴전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 결국 그 일본의 이제 한국 때리기, 그리고 이를 통해서 수출 부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으로 보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힘이 실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어떻게 이제 포트폴리오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으로 갖고 가서, 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저는 역시나 이제 신흥국들의 좀 비중을 좀 높이고 있고요. 당분간은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좀 비중을 좀 높일 필요가 있고, 저는 일부 국내 시장에도, 국내 주식시장에도 투자를 조금은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어제보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종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